미국 정부가 지금 반미 활동 우리 한국 정부의 반미 교육 내지는 심각하죠.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네. 아 이거 좀 심한데 특히 해리스 대사 뭐 참수 무슨 훈련하고 그러니까요. 뭡니까 그거 퍼포먼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네. 민중당에서 이 대사관 앞에 지금 노란 텐트 쳐놨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대구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태극 개국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네. 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네. 자기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래서 내려다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주한미 대사 해리스 대사를 참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그리고 우리 경찰이고 뭐고 내버려.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사관 담도 넘어가는데 걔들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데 언론 한 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무슨 뭐 연합 고사나 치고 뭐 하겠다 해서 예. 했는데 그 위에 신병 확보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걸 텐트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가면서 보니까 있더라니까 그대로. 우리 공화당 그 쳐놓은 거를 막 행정 대피집행해가 지금 몇 억씩 벌금 때리면서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20몇만 원인가 서울시에서 예. 벌금을 예. 20몇만 원인가 때렸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그 좌파 우두머리 장례식 있잖아요. 예. 광화문 다 덮고 불법 그거 했잖아요. 예. 허가 안 내준 거. 예. 벌금 20몇만 원. 참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는 지금 수백만 원 매겨. 수백만 원이 뭐 지금 3억 가까이 지금 차 들어와 있는데. 근데 거기에 20몇만 원 매겼대. 이런 그러니까 세월호 그거는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고 5년 동안. 세금도 지원해주고 돈을 예산 지원해주고 줬어요. 지금은 그 연구 막사 네. 그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놓고 이건요 정말 수염을 뜯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 지금 문제 심각한 거는 그래서 민족 자주하면서 이걸 반창고 이렇게 붙여놓고 수염 뜯는 행위를 해요. 그런 게 미국 그 지도청에 자존심을 미국 국민들이 있는 대로 긁어서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이 자극행위라 이간질이죠. 이게.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반미 감정을 불어일으키고 문제는 이런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지만은 네. 학교 교정에서 네. 오래전부터 애들이 체계적으로 반대한민국 친북 교육을 시켜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이번에 네.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그저께 네. 대구 집회에 갔는데 중학교 3학년이 저한테 왔어요. 행견하는 중에. 중학교 3학년. 네. 그 친구가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대구 집회할 때도 나한테 와서 하도 그 어린애가 왔기에 내가 하도 기특해서 너 몇 학년이냐 하니까 중학교 3학년이래요. 야, 참 너 훌륭하다, 장하다. 중학교 3학년 이렇게 그래. 의식을 가지고 있냐 하고 내가 서로 인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또 행진 중에 나를 딱 보더니 찾아와가지고 네. 장군님, 네. 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학교 선생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고 개새끼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고 친일파고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을 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직접 내한테. 얘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 표정이 아주 상당히 그 어디 중학교인지 좀 근데 학교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아주 여기서 그냥 대놓고 좀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교조가 뭐 전국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동안에 이렇게 쭉 시켰고 예. 이번에 검정 교과서 국사 교과서 검민정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8개 그 교과서 중에서 6개가 지금 그런 이유로 다 기술이 돼 있고 직접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천안함 폭침도 그걸 그냥 2개 교과서만 단순한 사건 사고라고 했고 나머지는 아예 기술도 안 한 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그 당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고 유엔에서 그 인정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 기술을 쏙 빼고 네. 38선 이남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라고 그랬대. 예?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 정부고 네. 북조선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고 조선일보 교과서에 오늘 아이들 조선일보에 교과서에. 아주 조목조목 분석해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는 교과서 차원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아주 노골적인 빨갱이 교육을 교육을 시키는군요.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젊은 아이들이 지금 60대까지도 60대까지도 진짜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제를 몰고 들어와서 미제 앞잡이로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분단이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미국 식민지고 우리 민족끼리 미제 말아내고 우리 민족 통일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60대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20대 아이들은 네. 20, 30대들은 조금 다르대요. 아, 그건 좀 달라. 왜냐면 이제 천안함 폭침도 그럼 연평도 봤으니까. 폭에도 눈을 봤죠. 그리고 문재인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순수하고 깨끗하니 그걸 아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교육이 확고하게 우리가 경제 건설하고 막 잘 사는 나라 만들 동안에 뒷구석에서 아이들 가르친 그를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3, 40대 아니에요? 3, 40대, 60대까지, 50대 막 60대까지도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요, 우리가 이리 해보면, 투쟁해보면, 실제 더 격렬하게 우리한테 인상 쓰면서 막 들이대고 싸우는 사람들은 5, 60대가 더 많아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새칭 586 이런 그럼요.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과거에 조사봐. 임종석이, 이은영이 이런 사람들.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신념화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조선일보 그 칼럼에 보니까 이하여대 박모 여자 교수가 자기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을 금년 들어서 그걸 위기를 넣겠다 하고 칼럼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참 저 정도의 지식인도 금년 들어와서 비로소 그걸 위기를 느낄 정도.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걸 처음 두려워한다고. 그럼요. 그런 칼럼 썼더라고. 우리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그걸 경고하고 국민들이 일어나게 해서 계속 이렇게 깨어나게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전당 교수도 이제 그 위기를 느끼는 이런 단계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성조기 들고 처절하게 현장에 투쟁하는 분들은 전부 60대, 70대 노인네들은 요즘 연령층이 이제 많이 젊어졌어요. 그럼요. 우리가 3년간 집회 나가 보니까 이제 많이 젊어졌다니까. 아유, 젊은 친구들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큰 노인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잖아요.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누군지.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인데.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지식인들이 늦게나마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지금까지는 이분도 뭐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모르는 거지 이분들은. 정말 민주화. 그 무인 정치인들이 하는 게 민주화 투쟁인 줄 알고 그게 지지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거든. 그럼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고. 문재인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나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말해라. 그 뭔지. 그게 사회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주의면 차라리 괜찮아요. 사회주의만 한다면은 김정은이 하고 바로 연방제 적화 통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순수한 자본주의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조금씩 가미되죠. 당연하죠. 조금씩. 자 보세요. 순수한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자유 경쟁, 능력 네가 이래서 능력 네 다 가져가라 하는 게인데 그 진짜 능력 있는 거 자본 있는 사람은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그걸 뭐 양심껏 천만해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소위 좌파 사회주의에서 분배 능력이 없고 정말 잘해갈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개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이게 복지고 수정 자본주의 복지 부분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가 지나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 국민의 1200만 명이
직접 현금 지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늘었어요. 45%였는데 네. 나왔어요. 그저께 네. 보도에 현금 지원을 받는 받는 가구가 45%였는데 이것이 2년 전보다 10%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등장하고 2년 만에 35%에서 45%까지 국가에서 주는 돈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현금 지원 가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거예요. 다 사는 건 알겠지만 한 푼이라도 돈을 지원을 받으니까 이게 몇십만 원이도 꽁꽁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아봐요.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리 하면은 노예가 되는 거죠. 정말 살기 좋아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거죠. 죽은 길로.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나서 어떤 분이 댓글을 그러더 보수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수 우파는 국가 전체를 부강하게 해서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회사를 만들고 수출 정책을 취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줬단 말입니다. 일자리를. 현금은 안 나눠줬지만 그리고 세금도 적게 내게 하고 물가도 싸게 하게 하고 그런 게 이러면서 국민들이 잘 살게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까지 국가 전체 부는 국민소득 한 7,500불이었지만 국민의 75%가 나는 중산층으로 했다니까. 네. 왜? 조그만 직권 하나 가지고 있고 빚이 없고 직장에 있은 거 열심히 일해서 살면 나도 좀 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잖아.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공부시킬 이런 기반을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철도 도로 만들고 이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정책을 한 게 보수 우파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좌파 정책은 소위 진보 좌파라는 친구들은 있는 사람 그 빼들어서 없는 사람 나눠준다는 이런 원리거든. 그 전혀 안 받다가 한 푼씩 지원해 주니까 우파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좌파에서 혜택 받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니까. 제발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 복지에 의존하고 북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칭송하고 따르고 여기에 몰입돼서는요 이 자유당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지식인 엘리트 교수들도 위기를 느끼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표현을 하는데 사과가요. 사과 표현을 하더라고. 썩은 사과는 안에서부터 썩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아주 못 먹잖아. 썩어 못 먹는 건데 겉에서 요만큼 썩은 거 그거만 도려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럼. 사과 사다 보면 겉에 약간 좀 상한 거 있고 그것만 잘라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안에 썩은 거는요 겉에서 보면 몰라. 그게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좌파 종북 좌파들이 그렇죠. 그 모양. 안에가 다 썩게 이게 퍼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 못 먹게 사과 전체를 못 먹게. 지금 종북 사태니 지금 울산시장 선거 사태 개입한 거 지금 노는 거 보면 안에부터 왕창 썩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보수 우파 뭐 정권 때 이 친구들이 부정부패한다는 겉으로 썩은 거 그건 도려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사회 사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보고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또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네. 정말 보수 우파의 정책은 국가 전체를 부유하게 하고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수 우파의 정치 방향이란 말입니다. 정권을. 그러니까 직접 피부는 못 느끼지만 덩달아서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우리가 매 뒤에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라만 부강해졌습니까? 우리도 솔직히 다. 우리도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나라가 부강하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지. 그게 보수 우파의 정책이라. 나라가 망했는데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빚이 국가 부채가요 1,000조가 넘었잖아요. 이 정권 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 국가 부채는 200조 전후였어요. 이게 정권마다 따블 해가지고 막 퍼주니까 진짜 벌어서 있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걷어서 살림이 늘어나면서 혜택을 많이 줬다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가 없죠. 쥐어 짜도 안 되니까 전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국가 부채를 늘려놨단 말입니다. 지금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만 지금 1,500조가 넘었고 이게 기업 부채하고 개인 부채, 공기업 등 부채 따지면 5,000조가 넘어버렸어요. 지금
내년에 당장 512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60조가 또 국채 40조, 40조, 네. 40조를 채권으로 발행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빚으로 손자 손녀 밀어놨잖아요. 당장 그렇게 밀어놓고 나눠주는 거를 좋다고 받아면서 시득거리면서 문재인을 지원하고 따른다? 이거는요, 이런 국민들은요,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솔직히요, 중국이나 이 사람들보다도 못한 게 이 좌파 국민들이. 왜냐하면 당연하죠. 중국은요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겠는 게 모택동하고 덩샤오핑 추앙하잖아요. 예. 국부라고. 당연하죠. 그러면 아니 모택동이 훌륭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합니까? 게임이 안 돼. 거기는 당연하죠. 5천만 명 가까이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살인뿐입니까? 아이고. 그리고 모택동 당시에 중국 인민들의 식사를 해결했어요? 그럼요. 아니 그런데도 국부라고 친송을 하는데. 아, 그럼. 모택동이 훌륭해,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해, 모택동이 훌륭해, 이승만 박사가 훌륭해요. 아, 덩소팽이 자체도 박 대통령 칭송한 그 모델을 따간 거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그대로 따간 거예요. 아, 경제개발 5개년.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중국인들은 모택동과 덩샤오핑을 추앙하는데 우리는 박정희와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폄하하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그게 놓았는데. 분단해서 통일투쟁 과정에서 북한 김일성이가 그 두 분을 완전히 개새끼로 만들고 폐마를 시켜야 이 대한민국 자기들이 적과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킨 건데 네. 왜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국민이 세금으로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가 그런 강의와 교육을 현장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네, 이거요 전부 우리 학부모들이 색출해 내가지고 당국에 고발하고 맞습니다. 이거 명단 착착 유지했다가 우리 우파가 집권하면 싸그리 그는 법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파 집권하기 전에도요. 이런 교사들은요 밝혀야 돼요. 아니 밝혀내야 제보를 돼요. 여러분들 제보 대구의 중학생 우리 허 장군님이 한테 온 중학교 3학년에 걔 그 학교 어느 학교하고 그 교사 선생 그 이름도 거기 말고도 좀 제보를 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럼 저희가 시원하게 이름과 사진을 다 공개해가지고 아주 우리 심판받게 할 테니까요. 아 무슨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아주 저희한테. 야 푸틴이 또 이런 얘기를 했네. 예. 박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한국어든 단어든 모두 구해달라. 박정희는 나의 룰 모델이다. 아 러시아 푸틴 이러는데. 대통령까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한민국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대한민국 경제 번영의 과실을 따서 월급 받아서 처자식 멜리 살리고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와 교사들이 말이죠. 뒤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는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아주 천벌 받기 전에 우리가 아주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요. 아니 이리칸유도 싱가포르의 리칸유도 박정희 대통령 모델 따가지고 해가지고 오늘날 싱가포르 저렇게 발전시킨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에 따라다녀보니 외국 지도자의 온통 박정희 얘기뿐이더라. 노무현도 지가 비판했는데 외국 나가서 보니까 들은 거야 지도. 그래. 이런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 노무현보다도 더 형편. 노무현하고 비교가 안 되지. 더 형편없어. 아주. 좀 순전한 면이 있어요, 저 양반은. 그런 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노무현은 엉큼한 놈 같으면 들어도 이런 소리 안 하지. 근데 여기 문 씨는 아주 질이. 이 우리 태극기 막 이 배지도 안 달잖아요. 배지를 그러니까. 안 달잖아. 질이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뭐 얘기해 무슨. 여기 김정일이도. 나도 영화를 통해 서울을 보았는데 서울은 일본의 도쿄보다 훌륭한 도시로 조선이 자랑할 만한 세계의 도시입니다. 서울에 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싶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이도 그랬는데 이 문재인이 하더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김정일이만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 아니냐 이거야. 왜 김정일이도 인정한 박정희 대통령을 왜 저들이 그 뿌리를 캐보면요. 건국 과정에서 6.25 전쟁 과정에서 김일성의 편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싸웠던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 핏줄이 그게 다 있어.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요. 거기에 개인 원한 그거는 과거 얘기라. 그때는 우리가 대륙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감히 미국이 건너 자유국가를 만들 거로 생각을 못했대요.
그렇죠. 대부분이 지지. 그리고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솔직히 조선 말기에 옛날에는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아유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예. CNN 뉴스를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그 6.25 때요 자발적으로 인민군에 가담을 하고 일본의 제1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북송선을 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 조선 말기에 여기 부정부패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 나라가 된다니까 그거 가면 여기 오면 또 그런 나라 살까 싶어서 뭐 안 들어오고 북한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시대 환경 속임수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속임수예요. 속임수지 또 속은 거예요 그때는 속은 모르고 속을 수 있고 네. 제 지금 말은 속으면 안 70년이 지난 지금은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북한 그 국민들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김정은 일부의 통치 행위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걸 보면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김일성을 칭송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아주 허평한 사령관님 하여튼 구국의 일념으로 하여튼 매일매일 특히 주말에는 뭐 애국 시위 현장에 항상 아주 투쟁을 벌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이번에 예. 패스트트랙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서 결정적일 때 진짜 결정적일 때. 이거 하나 좀 수가 있는 게 네. 이놈들 내부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 이거 났어요. 났어. 그 표 좀 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몇석 더 가려고. 서로 욕심 부리다가 정의당 심상정의는 75석 하면은 자기들이 원내 교섭 단체 할 수 있다 봤는데 50석 만들어 그것도 30석은 기존에 하고 25석 30석 하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본심이 드러났어. 라고 정동영 석건 그런 친구들 본심이 다 드러났다니까 이번에. 예. 그래서 저들끼리 싸워서 장흥질환이 일어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도 오늘 예. 본회의 상정 안 하겠다. 여야 합의하라고 하고 나타빠졌어. 왜?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당연하지. 문희상이 진짜 이번에 진짜 나쁜 사람. 큰일 나요. 한번 문희상이 지는 완전 역적이 돼 진짜 가만 안 둬.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우리가 문희상, 막 국회에서 아니 하니까. 문희상이 이제 사죄해도 틀렸어요. 사죄해도 벌 받아야 돼. 그 지금 이제 끝났어. 사죄해도 안 돼. 아니 그래도 지금 문희상 묻더라도 안 돼. 상정 안 시키고 네. 그 중립 위치만 지켜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네.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결정적인 날 연대해서 공동투쟁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결정되면은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로 갑시다.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두 악법은 제지하도록 합시다. 네, 아이고 네. 또 우리 애써주시는 사령관님 계속 네. 고부부터 해주십시오. 우리 이봉규 대표님 더 고생 많으세요. 아니 저희도 뭐 뒤에서 이렇게 네, 계속 네, 하고 네. 있으니까 어떤 결실을 맺을 때간에 네. 사령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